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건데요. 뚜렷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 수급에 의존하며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은 모두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죠. 코스피는 2,000포인트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1,99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해지며 매도로 돌아선 것이 이날 하락의 원인이었죠.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점도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랠리를 멈추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장 개장을 3, 4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 시장 모두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출발 상황 궁금해지는데요. 2,000포인트 내줬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시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999포인트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2% 강보합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역시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무엇보다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오늘 다시금 0.29% 강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는 63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1.5% 이상 하락세가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권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많이 하락했던 현대차가 다시금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는 현재 보합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죠. 다음 카카오가 0.93%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동소도 역시 마찬가지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0.23%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보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만회해야 할지가 핵심이겠죠. 먼저 김진규 연구원이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외국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조정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좀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코스피 지수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좀 지수를 끌어온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좀 움직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은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 오늘 어떤 점 주목해봐야 할 것인지 개장 전 포인트 살펴봐 주시죠.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국내 시장이 분명히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 전환의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매수 기조만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선물에 대한 순매수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자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왔죠.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 확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좀 선물 지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액은 0.26% 상승한 25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선물 지수도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로 인해서 좀 소폭 좀 하락세로 좀 마감을 해왔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재차 반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외국의 움직임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어제 매도로 인해서 좀 한 차례 좀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재차 외국의 매수세로 돌아와 준다면은 어제 이제 하락분을 만회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액은 0.43% 상승한 200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다행히도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일단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좀 지금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부터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액은 0.54% 상승한 63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계속적으로 좀 5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와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지금 한 1,100원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 초반에서 후반 정도 이 사이에 워낙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100원 선을 좀 기준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00포인트로 개장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2,00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632포인트대 오르면서 강보 확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볼 텐데 어제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죠. 11거래일만 나온 것인데 오늘은 장 초반이지만 소폭 다시금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 수급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급 상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이라서 아직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매수 기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이제 선물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외국인이 지금까지 이제 추세적인 매수를 보여줬을 때는 현물뿐만이 아니라 항상 선물까지 동반 순매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 전환으로 외국인의 기조가 완전히 매수로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에 대한 수급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투신발 차익 실현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관의 매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 상승 랠리를 좀 이끌어 준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열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업종은 없습니다만 LG화학이 1.7%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 화학주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유럽계 자금이 화학 업종이나 이제 정유 업종들에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LG화학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밤의 유가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K CNC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CNC 같은 경우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부분의 모멘텀,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최근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유럽발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수급의 초점은 지금은 이제 22의 QE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LTRO가 진행됐을 때 외국계 자금이 매수를 했었던 그런 섹터군들을 보면
화학이나 건설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의 수급에 매기가 많이 쏠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신다면 역시 이번에도 조선, 화학, 건설 업종이나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되는 업종들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총 상위주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가 반등에 의해서 정유주 올라오는 모습들. S-OIL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나 GS는 올라오는 폭이 조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스, 원익 IPS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IT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인 웹젠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게임빌, 오늘은 컴투스까지 강한 모습인데 역시 중국발 모바일 게임 모멘텀이 불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그럼 조선화학건설 좀 양호하다라고 하셨는데 접근해본다면 단기 모멘텀인가요? 중장기로 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 단기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업종 모두 추세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고요. 단지 유가가 바닥을 잡으면서 화학 제품의 가격이 회복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계 자금이 선호하는 게 화학 업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 수준에서 전반적인 업종 한 5에서 10% 정도의 추가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업종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도 좀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세로 마감한 반면에 오늘의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통신업과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과 그 은행 업종이 소폭 이제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통신업종의 경우는 현재 좀 SK텔레콤의 경우가 좀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의약품 그 관련 업종의 경우는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일동제약의 경우는 좀 1%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동성제약의 경우도 1%대 현재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는 0.35%가량의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원전선의 경우는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 업종 상황은 좀 상당히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사료의 경우 현재 좀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매일유업의 경우 현재 좀 6%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업종도 좀 강박권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일단 섬유의료 업종의 경우도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코엔이 그 종목이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업종별 출발 상황도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군요. 원달러 환율 출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11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5원 70전과 1117원 2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1116원 30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이 상승세를 지속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주요 상대 통화 가운데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 주말 미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미 국채 가격이 저가 매수로 반등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로부터 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의 4분기 GDP의 수정치가 예비치 대비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부각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달러엔은 한동안 120.26엔의 강력한 저항선에 막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만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을 계기로
이 저항선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했고요. 오늘 또는 수요일 이내 전 고점인 121.84엔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달러엔이 121.84엔까지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 역시 달러 엔과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고점이었던 1111원 70전을 어제 서울시장에서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외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시적인 돌파가 아닌 안정적인 상향 돌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1111원 70전을 중심한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저항선은 이전 고점인 1121원 70전이 되겠고요. 달러 원 역시 달러 엔과 함께 추세적인 상승세로 진입하기 위한 발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는 달러 엔이 전 고점을 앞두고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는 만큼 달러 원은 개장가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엔과 달러 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통화상은 잠시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개되는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호주의 고용지표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등이 달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2원과 1121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 다소 줄었다는 점 좀 아쉬운데요. 코스피가 199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631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돌발 정보 확인을 해볼 텐데 먼저 매일 유업입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로 높은 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랐는데 자세한 이유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LG 이노텍도 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증권사 전망에 오늘 1% 이상 어제 조정 이후 오르고 있죠. 자세한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매일 유업의 경우가 좀 7%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보니까 중국에 대한 좀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좀 분유 부분에서 좀 수출을 워낙에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유 수출이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좀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제 음식료 업종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조금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한국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일 유업의 경우는 현재 이제 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하지만 단기적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일 유업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실 분들에게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매일 유업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거의 좀 매물대에 좀 근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매일 유업에 대해서 어떤 좀 중국 수출에 대한 좀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유업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실 분들에게만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이 좀 1%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1분기에 호실적인 기대가 된다는 소식이 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LG 전자 쪽에서도 조금 이번에 좀 신제품의 이제 TV 쪽에서 워낙에 좀 매출도 기대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제품 그 TV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당분간으로서는 좀 LG 이노텍에도 좀 긍정적인 수혜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LG 이노텍의 경우는 현재 이제 바닥권 한 95,000원 선에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면서 현재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선 좀 거의 좀 박스
박스권 안에서만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상당 부분이 한 11만 5천 원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11만 5천 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2차적인 목표가 한 13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비전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화될 거란 기대감이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주 가운데 수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에 현재 수산주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인데 사조 대림등 이런 관련주가 10% 이상 초강세가 형성되고 있네요. 자,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먼저 더 좋은 비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더존 비전 같은 경우 최근에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용량의 서버에 이제 내용들을 저장을 해오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그 자료들만 이제 받아서 혹은 필요한 시스템을 빌려서 이제 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시장이 그렇게 개화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르면은 전사적 이제 자원 관리죠. ERP 시스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더존 비존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더존 비존 같은 경우 한두 번 이슈화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세에 그런 주가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현재 주가 12,400원이 그렇게 낮은 주가라고 생각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시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가격대고 보유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관련돼서 이제 ERP 관련 업종들은 대장주는 이제 더존 비존으로 올라가지만 그 외에 이제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으로 테마들이 순환매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존 비존 역시도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이탈됐었던 부근 빠르게만 돌려낸다면 하향 추세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산주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산주는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AI 의심 신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산주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단기 테마에 이제 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치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산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산주들이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동원수산 정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있어서 억가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수산에 관련 주들이라든지 이제 관련 식품들을 약간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이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산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가 회복 그리고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보시면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만 집중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동원산업 같은 종목은 이제 업황 개선 관심주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간밤 애플의 신제품을 공개했죠. 바로 애플워치인데, 이 최저가가 $349, 최고가는 $10,000가 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하죠. 하지만 시장 반응 좀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주, 부품주부터 헬스케어 관련주까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할 것인지 애플워치 수혜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이 이 편의점업계 선호주로 꼽히며 엿새째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2% 이상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이 먼저 애플 수혜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이제 소폭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관련주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린다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있겠고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바타 이런 여러 가지 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애플워치가 좀 공개됐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주가가 소폭 조금 그냥 강박권에서만 좀 움직이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워치 이런 관련 소식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이슈로 작용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주가의 어떤 좀 반등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갈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활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좀 신제품이 좀 발표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애플워치가 만약에 혁신적인 어떤 좀 신제품이 될 것인지 또한 이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소비 패턴을 좀 변화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로서는 조금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워낙에 지금 주가가 워낙 좀 낙폭 가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 33,000원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런 애플워치 좀 관련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워낙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BGF 리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BGF 리테일이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재차 반등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 2인 가구들이 워낙에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보다는 오히려 좀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BGF 리테일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1인 가구 수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좀 이평선이 좀 정배열을 그리면서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21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애플 수혜주들 우리 김진경 연구원께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보자 하셨는데 오현진 멘토님의 애플 수혜주 관련된 시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이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가능하고 주가가 좀 괜찮다는 증권사 분석에 일단 오늘도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확인해보도록 하고 또 일진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고 했죠.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수혜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저는 애플워치가 뭐 이렇게 잘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만 관련주들이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애플워치가 사실 충전 시간, 충전을 완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뭐 15시간 정도, 1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완충에는 뭐 2시간이 필요하니까 휴대폰보다도 더 오랫동안 충전을 해야 되고 자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웨어러블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개화하지 않았고 애플워치의 필요성이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아이폰이 그만큼 또 많이 퍼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얼리 어답터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주로는 사실 저는 항상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꺾였던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악재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꺾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기관 중심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꺾인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견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반전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서 전 고점까지 노리는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패널 부분의 모멘텀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TV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스마트폰 패널들의 견조한 판매는 이어질 것이고 플렉서블 시대가 오든 뭐 태블릿 시대가 오든 어찌되었던 간에 모든 전자기기에는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뭐 호조를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그리고 뭐 애플워치가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지만 단기적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 정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기대감을 반영해서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살펴볼 종목이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인데 주정
관련 업체죠.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단 오늘도 한 1% 이상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창의 에탄올 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부럽네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좋으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정 부분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이제 어렵고 국내 경기도 이제 좋지는 않으면서 위스키나 이런 부분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소주의 수요는 계속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류 패턴을 보면 하이트 진로 같이 이제 맥주나 맥주 부분이 이제 좀 중심이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약간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소주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기업들의 실적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소주 시장이 원래는 이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이제 이중 구도로 돼 있었는데 최근엔 무학 등의 지역 소주들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무학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소주 주정 관련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지역 소주들은 앞으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약간 과도하게 올라온 경향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좋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근데 아무리 고평가고 어쩌고라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라가는 추세 자체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크게 꺾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28,600원 수준에서 추세만 타고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겠죠?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보유해보자는 의견이시고.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비싼 종목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차라리 타이밍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고점에서 저항받았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규 접근을 하실 거면 이제 29,000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 손절가를 약 5% 정도 짧게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오늘도 일단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단기 박스권 상단도 뚫으면서 오늘 2% 이상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 종목도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 궁금하고 보유하신 분들과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제 보통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홀딩스도 역시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관계 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됐을 때 역시 지주회사격인 일진홀딩스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 전망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일진홀딩스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모든 이평선을 정배으로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사실 이제 일진홀딩스는 패턴 부분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형 패턴이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이 이제 상방으로 돌파가 되는지 하방으로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상방 돌파가 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타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패턴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최고가가 8,42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고점에 계속해서 걸리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실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강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오르고 있죠.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 전해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키스트인데 3거래일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 호조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죠. 무엇보다 소속 연예인 김수현 씨가 새 드라마에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 것 같아요. 김진경
김진경 연구원님,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올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좀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좀 주력 기종을 좀 이제 그 판매를 좀 늘린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에도 어떤 이제 기체 부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좀 항공사들이 어떤 주력 기종을 늘려가면서 가장 최대 수혜를 입는 부분은 바로 항공우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국형 전투기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좀 시장에 대한 좀 한 번의 좀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 항공우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항공산업이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좀 발전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항공우주에 대해서 가장 최대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일단 항공우주의 경우는 좀 한 차례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현재 좀 한 차례 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47,000원 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좀 반등세가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 한 51,000원 부분까지는 쉽게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정고점 부근인 51,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꾸준하게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의 경우 현재 좀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면은 46,50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47,000원을 좀 강하게 지지받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키이스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이스트가 좀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키이스트의 경우 좀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여졌지만은 소폭 이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키이스트의 경우는 좀 해외 쪽으로도 워낙 좀 수출을 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키이스트에 대해서도 어떤 좀 중국이라든지 일본 정도의 해외 수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가장 기대되는 배우가 있죠. 바로 김수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수현 이 배우가 올해 또 이제 차기작을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상당히 좀 팬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키이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예전에 좀 별에서 온 그대처럼 상당히 큰 이런 드라마도 좀 큰 인기를 끈다면은 충분히 키이스트의 경우는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키이스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배우 김수현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우라든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 화장품인데 오늘 6% 이상 강하게 오르네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더니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 반등의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어제 삼성의 인수 소식이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오늘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직 모멘텀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춘절 이후에는 이슈가 크게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중국 FTA 관세에 대한 좀 효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 화장품이 오늘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한중 FTA 무관세 혜택을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이죠. 약 맥시멈 80%까지는 무관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국 화장품이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빠졌던 때에 대한 반발 매수 성격도 있습니다. 최고가 1,700원을 찍고 하락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수세도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후에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던 간에 헬스케어 부분에 한 기업 정도는 인수를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될지 안 될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는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분석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진경 연구원이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장 초반에 좀 2,000선에서 시작을 하다가 현재 좀 1,990선 부근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미국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의 경우는 2,000선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 2,000선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한 1900, 한 70선을 좀 강한 지지력 테스트를 좀 겪어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제가 지금 일단은 뭐 630선을 좀 돌파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63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어떤 좀 변동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일단은 시장은 좀 개별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개별 종목별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군 위주로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 들어봤는데요. 앞서 오현진 멘토님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거래소 소폭이지만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부분에서의 매도가 약간은 좀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긴 시각으로 보자면 외국인의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시장은 연기금이 이끌었다면 3월 증시는 외국인이 이끌 것이다. 특히 유럽계 자금이나 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적인 지수 반등이 양시장에 모두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거든요.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4분기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지 뭐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실적은 아니다. 1분기에도 실적 쇼크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수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글로벌 다른 증시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렇다면 수급의 매기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낙폭과대 대형주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든지 대형 유통주가 좀 못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군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 완만한 상승 정도, 완만한 수익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 전일 외국인 순매도세로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 숨고르기 국면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조정 시 IT, 자동차 업종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미국 시장 반등 반갑지만 수급이 부담이다. 홀딩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왔지만 매수 규모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지난 주말에 있은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오히려 뭐 이 경제 지표 호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악재가 되면서 이제 재차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증시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좀 조정 장세를 좀 보여줬다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지금 조정 국면은 이제 코스피 지금 2000선에서 좀 일시적인 그런 좀 매물출에 따른 좀 조정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22의 양적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매월 그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지금 실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유럽계 자금의 좀 유동성 유입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진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좀 순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이 부분이 이제 수급상으로 좀 악재가 되면서 투자 심리 좀 위축이 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세는 역시나 지금 22의 이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좀 조정 국면에서 좀 숨고르기 그런 좀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통이 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양적화나 유동성이 이제 풀린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로의 그 외국인 자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관심을 가졌었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집을 한 IT 부품주들이 역시나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와 그리고 IT 부품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IT 부품주 끊임없이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물 파워 맥점 샘플러스 손석비 멘토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황과 함께 맥점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수급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물 수급을 보면 개인이 410억 매수하면서 약간 매수 우위를 취하고 있고 외국인이 142억 순매수 취하면서 관망세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37억 매도하면서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단 지금 선물 움직임을 보면은 선물 수급을 보면 개인만 지금 개인이 선물 매수 1371계약 순매수하면서 개인이 지금 매수 좀 많이 쓰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오전부터 장개시부터 계속 지금 매도 우위를 점하면서 매도 지금 현재 1957 계약 순매도 유지하면서 계속 선물 매도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616계약 순매수하면서 약간 지금 매수를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옵션 지금 수급을 보면은 어제와 동일하게 개인은 지금 현재 콜 매수만 24,925계약 순매수하면서 매수 지금 선물과 옵션을 동시적으로 매수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순매수를 좀 많이 들고 있으면서 지금 오전 시가가 253.60이었는데 지금 60부터 지금 약간 하락해 있는 도중입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풋매수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가격을 좀 내린 이후에는 약간의 변동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와 계속 동일하게 양 콜풋 매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당일 주요 거래 전략 같은 경우는 어제 결국 저번 주부터 얘기 드린 바와 같이 15분상 254.50을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어제 같은 경우 계속 장중 계속된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고 오늘 오전에 강한 상승 반전 시도가 없으면 어제와 같이 계속된 하락 흐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지지선이 있는데 하단 1차 지지선이 200 선물 가격으로 252에 지금 지지선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단 2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250에 지금 가격이 지지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15분상 종가가 지지선을 깼을 때 매도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지금 일단 상승 저항이 254.5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한 상승 반전 시도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유지하시고 매도 거래를 하시면 될 테고 매도 거래 타이밍과
가격들은 말씀드린 하단 1차 지지선 252, 15분당 종가로 252를 깼을 때 매도를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주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은 굉장히 천천히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거래보다는 아무래도 매도 거래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번 주 만기까지는 유리하실 테고, 만기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만기날 오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번 주는 만기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 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시고, 매도는 길게 수익을 내셔도 좋지만 매수 거래 같은 경우는 짧게 수익을 끊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 저항이 254.50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매수 거래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상승 저항 254.50을 뚫지 않는 이상은 짧게 거래를 하시는 진행을 하시고, 254.50 상승 저항을 뚫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거래를 하실 때 매수 거래를 좀 더 길게 보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매수는 짧게 거래하시되 254.50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매수 거래를 길게 유지해도 된다. 하지만 하방 거래는 계속적으로 길게 수익을 유지하되 1차, 2차 지지선을 15분상 종가로 깼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입을 해서 매도로 추가 수익을 길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번 주 장세에 대한 긴 전략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오늘은 거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선물 시황과 함께 지수 맥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현재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줄고 또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 늘어서 만회할 수 있을지 주가 흐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